네, 고 이건희 회장 별세로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 중심의 3세 경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한편으론 완벽하지 않은 지배구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산업부 김민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먼저 이 당장의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이 고 이건희 회장이 가진 주식,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일단 아직 유언장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삼성 안팎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보유 지분 상당 부분을 물려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현금성 자산이나 부동산 같은 것들을 이부진 사장이나 이서연 이사장이 좀 물려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 재산 가운데 가장 굵직한 것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인데 이 두 축을 이재용 부회장이 거의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부회장에게 상당 부분을 상속해서 힘을 실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리포트로도 보셨겠지만 삼성 총수 일가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규모의 상속세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주식 평가액이 18조 2천억 원 정도인데 이 가운데 10조 6천억 원 가량이 상속세입니다. 5년에 걸쳐서 납부 분할하는 가능성도 거론이 되지만 이렇게 해도 매년 1조 8천억 원의 돈을 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주식을 배당을 높이거나 주식 담보 대출을 받거나 주식 일부를 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상속재산 일부를 공익법인에 내놓아서 상속세를 면제받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우회 상속은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세기의 상속이라고 불리는 이번 상속 과정이 제두주 할증까지 붙어서 65%에 달하는 과도한 상속세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니 해도 이 고인이 물려주는 주식이 이제 핵심 계열사들의 이제 지분인 만큼 어쩌면 이 지배구조 개편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외부 세력의 어떤 공격이나 어떤 그 압력도 좀 많아질 거라는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일단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구조로 그룹을 이미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룹의 주축인 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이 거의 없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의 지분,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지분을 상속받게 되면 구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이제 관측입니다. 네.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이 보험업법 개정이라는 변수 또한 짚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이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될 텐데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보험업법 개정안은 그 삼성 지배구조 변화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총 자산의 3%가 넘는 계열사 주식을 팔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의 상당량을 팔아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을 기준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는 삼성생명 총 자산의 11%에 이릅니다. 이 문제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팔게 되면 지배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4.18%를 모두 받는다고 해도 좀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네. 시장에서 예상하는 해법 시나리오는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이 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에 파는 겁니다. 그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는 구도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삼성전자에 넘기고 삼성전자는 그 받은 돈으로 삼성생명의 주식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금융사업을 포함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 부문에 대한 매각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상속세 재원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익률이 높지 않거나 민원이 많은 사업들 중심으로 매각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란 전망도 있고요. 또 이재용 부회장의 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일부 계열사를 분리 경영할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이 지배구조 개편도 문제지만 당장 이재용 부회장은 2개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이 사법 리스크 부분 짚고 갈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재용 부회장 개인에게만 놓고 보면 이 사법 리스크가 가장 큰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현재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그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을 동시에 두 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막 준비 기일을 마친 경영권 승계 재판은 내년 이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고요. 하지만 오늘 오후 재개된 파기환송심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연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빠르게 진행 중인데 이 부회장이 만약 실형 선고를 받게 된다면 삼성그룹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위기와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그 삼성그룹 내에서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 재계에서는 조만간 이 부회장이 회장 자리에 오르면서 혁신안을 내놓을 것이라 이런 전망을 내놓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건희 회장 타계를 계기로 그 미래 먹거리를 찾는 총수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성과 그 가치가 재조명된 것은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총수의 그 경영 공백이라는 것이 단지 그 현재의 실적이라는 잣대로 매길 수 없다는 점을 이건희 회장이 남겨준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